2021년 이렇게 쉬운 게 2021년 수동청년부가 찾아갑니다. SDYM 토크 시즌2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저번 시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꿈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어떤 꿈을 꾸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명탐정 땡땡을 볼 때는 명탐정에 대한 꿈이 컸고요. 또 초밥왕 땡땡을 볼 때는 초밥왕이요? 초밥왕? 초밥왕을 볼 때는 요리사가 또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난과 초밥왕은 뭐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미스터 초밥왕. 그런 만화가 있었구나. 좀 이어서 오늘 게스트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저한테 이 게스트분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려드리지 않고 게스트분 직접 나오시면 한번 직접 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바로 게스트 모시고 우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07기 쓰고 이름은 김용수라고 합니다. 현재 성가대에서 베이스 파트에서 섬기고 있고요. 청년부는 지금 한 15년 차. 15년 차. 15년 차.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이라는 게 고등부 때 제 3년 동안 담임을 맡아주셨던 선생님이세요. 근데 사실 원래 직업은 또 따로 있으십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그 수소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맡고 있는 거는 이제 되게 많은 센서 중에 수소를 이제 만약에 누출이 되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누출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공기 중에 노출했을 때 이제 발화될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수소가 노출되면 이제 작동을 멈춘다든지 의견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출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굉장히 핫한 그 수소 자동차를 만드는 그 역할 중에 하나를 맡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세한 얘기가 궁금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만두시게 된 건지. 고등부를 이제 20살 때 처음 시작해서 제가 31살 때까지니까 12년을 고등부를 섬겼던 것 같아요. 12년을 하면서 6년은 이제 보조교사로서 섬기고 나머지 6년은 반을 맡았는데 제가 이제 12년 하면서 반을 2번밖에 맡지는 않았는데 이제 하게 되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한 3년 전쯤에 이제 광주시 오포로 이사를 가면서 거리가 좀 멀어져서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그보다도 이제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다가갔을 때 제가 혼자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어려웠어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다가가서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했을 때 다 물음표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내 나름대로 좀 다른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돼서 그때 좀 내려놓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시 또 돌아가신다고 들었었는데 또 어떤 계기로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좀 친구랑 인연이 있는데 그 고등부 때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이제 강건열 형제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안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만나서 얘기 나누다가 요즘 애들 너무 어렵다. 요즘 애들 진짜 세대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무엇에 관심 있는지도 모르겠고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너 교사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한 게 나도 똑같이 어렵다. 요즘 애들 너무 어렵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관심을 줬는데도 관심이 돌아오지 않고 너무 어렵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진심을 통한다. 이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표현하고 다가갔을 때 이 친구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한 번은 자기한테 와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그 고등부 가서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 세대는 많이 변하고 또 아이들 많이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그 영혼들은 변하지 않고 그 영혼들은 항상 한결같다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제 다시 고등부로 가려고 합니다. 이 시작이라는 시즌에 우리가 용수를 특별히 섭외하게 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일단은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뤘고 오. 또 고등부 교사도 이제 시작하니까 다시 시작하니까 그래서인가요? 아, 일단 무엇보다 우리 결혼을 하게 되셨는 우리 용수 형제를 위해서 우리 축하 박수로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 저는 이런 질문을 가장 좋아하는데 지금 3개월 차 맞죠? 좋으신지 누리고 계신지 신혼생활을. 첫 번째는 이제 신혼이란 걸 체감이 아직도 잘 안 돼요. 이게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아직도 내가 결혼을 한 건가 이게 약간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믿기지 않아서 체감이 안 나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이제 주중에는 못 보고 주말에 보더라도 제가 집이 머니까 이제 한 저녁 7시, 8시면 제가 집에 가야 했거든요. 버스가 빨리 끊겨서.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함께 있다 보니까 하루의 삶도 같이 잠들기 전에 서로 나누고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용수는 과거에 이제 용대렐라 8시만 되면은 집에 일찍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음 만나셨던 거예요?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청년부에 이제 정서연 자매라고 있었어요. 오늘 실명 거론이 많이 되네요. 예.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정서연 자매가 저랑 또 고등부를 같이 섬겼었는데 서연 자매가 이제 제 고등부 섬기는 이제 성실함 보고 이 형제랑 내 친구랑 이렇게 소개해주겠다.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아니고.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줘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 만나기 전에는 이제 저도 그렇고 지금 아내도 그렇고 각자 이제 사회적인 기준 때문에 나는 혹시 이런 모습인데 이런 상황인데 괜찮냐라고 질문했고 아내도 지금 나의 사회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상대방 괜찮을까 이렇게 서로 물어봤었대요. 그게 혹시 여쭤봐도 괜찮나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학원생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질적인 것도 너무 없었고 왜냐면 상대방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다닌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괜찮냐? 라고 좀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괜찮았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내분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한다고 하니까 학력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는 이런데 괜찮냐라고 물어봤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두 분 다 괜찮으셨던. 네, 저는 오케이 주면 땡큐였고 저는 굉장히 열린 마인드. 네, 제가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연애는 겸손해야지 좀 잘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결혼에 대해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혹시 하시기 전에 이런 로망 같은 게 있었는지. 실은 이제 로망보다도 저는 이제 내 인생에서 결혼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늘 갖고 있었어요. 아까 그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다른 이유라고 하면은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병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이걸로 면제까지 됐었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병명이 망막색소변상증이에요. 이제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실명하는 병이에요. 불치병이고 고칠 수 없고.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눈이 실명하게 돼요. 그거는 시기는 알지 못하고 그냥. 각자 이제 개인에 따라 뭐 좀 빨리 진행된 사람도 있고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실명을 하게 되는 병이라서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실명하게 되면 이제 가장인데 가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랑 누가 결혼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내가 제한적으로 갖고 있어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나 이런 사람인데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만나실 때도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만나셨던 건가요? 처음에 이제 만나서 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보다는 이제 밤에 잘 안 보이니까 저 야맹증이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했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래도 내가 이제 솔직하게 내 병에 대해서 얘기는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네. 그러면 이렇게 만남을 지속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병을 얘기하면서 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해야겠다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고 왜냐면 조금 더 사이가 더 점점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기 전에
나한테 얘기해야겠다. 왜냐면 미래를 각자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만날 때 당시니까 31살이었고 아내는 28살이었으니까 적지 않은 나이니까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빨리 얘기했다 생각을 했고, 제가 매년 초에 2월이나 3월쯤에 검사를 받으러 가요.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 시기를 맞춰서 제가 한 2달 전쯤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난 지 그때가 한 5, 6개월 됐을 텐데, 나 실은 야맹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은 병명은 이런 거였고 이 병이 어떤 병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결국엔 나는 이렇게 된다 라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6개월간 만나면서 이제 어두울 때 잘 안 보이고 시야도 남들보다 좀 좁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찾아봤는데 아마 오빠가 가진 병이 이 병이 아닐까 그렇게 알아보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나한테 얘기를 해줄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얘기해줘서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같이 기도해 주겠다 라고 얘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검사 받으러 다녀왔고, 검사 받으러 온 날 이제 여자친구한테, 계속 여자친구래요, 아내한테 진짜 실감이 안 나시나 보네. 아내한테 나 검사 잘 받고 왔어.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검사 결과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작년이랑 큰 차이 없고 이대로 잘 유지하면 된대. 뭐 크게 문제 없대. 라고 얘기를 저는 이제 덤덤하게 전했는데, 저는 이제 매년 받는 거라 이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크게 불안하거나 뭐 걱정된 건 덜 했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나 봐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울음을 터뜨리면서 걱정 많이 했었다고. 그리고 이 병이 많이 심각하게 발전됐으면 저랑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용수. 아이고,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게 왜 감동적이었냐면 그때도 저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물질 없고 여전히 시간도 없고 여전히 결혼할 준비는 전혀 없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을 때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면서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까지도 저는 계속 제 안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도 될까?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약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비혼주의자들도 되게 많고,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결혼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연합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선생님 옆에서 우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믿음의 이제 가정의 1세대의 시작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이 믿음의 가정이 처음이다라는 거는 되게 큰 축복인데, 선생님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계시는지. 제가 결혼을 이제 예배로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이제 이전에 청년부 담당해 주셨던 이지명 목사님께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손잡고 같이 목사님께 찾아뵙고, 이제 저 이렇게 결혼 준비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와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때 또 얘기해 주셨던 게, 이지명 목사님도 모태신앙이 아니시잖아요. 믿는 가정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공감이 이루어졌는데, 저희한테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저희도 자각하지 못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모태신앙도 아니고 이렇게 믿음을 나면서 하나님께 주셔서 이렇게 가졌지만, 너희 부부에서 난 아이는 모태신앙인지 아니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라는 얘기를 처음 해주셨을 때 그때 좀 실감이 나면서, 내가 이제 매번 기도로 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했던 기도가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때 처음 와닿고, 이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번엔 또 우리 SDYM 토크의 또 시그니처 시간이죠. 기둥 토크를 할 시간입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용수 기둥을 이제 뽑게 되실 텐데요. 이제 용수도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표가 있어요. 우리 영원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기둥, 또 봉사의 기둥, 또 물질의 기둥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원로 목사님의 네. 또 비전하에 우리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뽑아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한번 같이 뽑아볼까요? 얘가 가장 싫어 보이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뽑으면 돼요? 뽑히는 거죠? 오! 우왕. 무슨 기둥이 나왔습니까? 영적 기능 영적 기능 나왔습니다. 이 중에 내가 가진 것은 어떤 거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는 거는 오래 참음인 것 같아요. 그 시작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그 하나 시작하면 이제 정말 끝까지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잘 참아내고 일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모든 이제 그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장난으로 제가 화내거나 막 이렇게 막 버럭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화내거나 이런 걸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저한테 막 욕을 해도 저는 잘 화를 안 내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럼 반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난 이 열매가 가장 부족하다. 절제? 네,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뭐가 제일 절제가 안 되시나요? 저는 뭐 하나 빠지면요 절제가 안 돼요. 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대로 그거 때문에 절제가 안 된다.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자친구밖에 안 보이셔서 사모님도 이제 네. 한 눈만 바라봤던 한 눈만 봤었던 그 사모님에게 우리 한번 영상 편지 남겨주시면은 혜리야 먼저 나와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고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구체적이지 않게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구체적이지 않은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이 혜리 너라서 정말 감사하고 내 옆에서 내가 잘 결정 내리지 못할 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줘서 정말 많이 감사를 전하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공대생이라서 이렇게 센스도 부족하고 유머 감각도 부족한 노잼인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나를 높이 세워줘서 자존감을 이렇게 내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라서 정말 감사하고 나도 평생 혜리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도 옆에서 지켜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많이 사랑해. 그러면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삼행시 주제는 사모님 성함. 사모님이 아니죠. 성함이 최 씨 맞으시죠? 정씨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띄워주시면 바로 생각할 시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로. 없이 해야 되는데. 바로 하셔야 바로 정말 사랑하는 혜리야. 리 이 세상에서 정말 너 많은 사랑할게. 시작 특집이 아니라 이거 약간 사랑 특집인 것 같은데. 이런 분을 저희가 너무 늦게까지 붙잡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용수 형제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하게 대해줘서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이 퇴근하고 싶으셨어요.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뽑기. 뽑기만 하면 마음에 드시는 걸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열고 물고기 슬리퍼. 물고기 슬리퍼 당첨돼. 와, 또 와, 이게 근데 아내분이랑 와 또 근데 이거 이렇게 되게 묵직한. 아내분이랑 또 슬리퍼 아름답게 또 신으라고. 감사합니다. 사랑해. 그래요. 꼭 집에서 꼭 신는 모습 사진으로 네,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과의 시간 좀 어떠셨나요?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또 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또 MC가 채림이인데 또 고등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래서 또 MC로 봐주니까 되게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꾼 용수 기억해 주시고 우리 SDYM 토크 시즌2 저희는 그럼 다음 게스트와 함께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시작하자!